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8장 앤의 양육 가르침이 시작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메릴라는 다음 달 오후가 될 때까지 앤에게 그린 게이블스에 머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며 앤이 일을 하는 동안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녀는 앤이 영리하고 순종적이며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앤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일하는 도중에 몽상에 빠져서 질책이나 뜻밖의 실수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향인 듯 했습니다. 앤은 점심 설거지를 마친 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필사적으로 알고자 결심한 사람의 태도와 표정으로 갑자기 메릴라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작은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렸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거의 검게 보일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탁이에요. 커스버트 아가씨, 저를 내보내실 건지 아닌지 제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전 내내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시킨 대로 깨끗한 뜨거운 물에 행주를 데치지 않았구나. 메릴라는 미동도 없이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오렴. 앤은 가서 행주를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메릴라에게 돌아와 그녀의 얼굴에 간청하는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메릴라는 더 이상 설명을 미룰 핑계를 찾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말해주는 게 좋겠지. 매슈와 나는 너를 여기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고마움을 보여준다면 말이다. 어이쿠, 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울고 있어요. 애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오,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기쁨의 하얀 길이나 벚꽃을 볼 때도 기뻤지만 이건 기쁜 것 이상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주 착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토머스 부인은 제가 지독하게 못됐다고 자주 말씀하셨으니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는 것 같구나. 메릴라는 못마땅하게 말했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 진정하도록 해. 너는 너무 쉽게 울고 웃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래, 너는 여기에 머물러도 좋고, 우리는 너에게 올바르게 해주려고 노력할 거야. 너는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방학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9월에 다시 개학할 때까지는 시작할 필요는 없다. 아주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앤이 물었습니다. 계속 커스버트 아가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메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된다. 너는 그냥 메릴라라고 부르렴. 나는 커스버트 아가씨라고 불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면 신경이 쓰일 것 같구나. 그냥 메릴라라고만 부르는 건 너무나 불공손하게 들려요. 앤이 반대했습니다. 네가 공손하게 말하도록 조심한다면 불공손할 것이 없을 거다. 에이벌리의 모든 사람들,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를 메릴라라고 부른단다. 목사님은 생각날 때만 커스버트 아가씨라고 하시지. 저는 아주머니를 메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앤이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나 고모 혹은 어떤 친척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할머니조차도요. 그렇게 부르면 제가 정말 아주머니께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메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나는 내 아주머니가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믿지 않아. 하지만 저희가 아주머니를 제 아주머니라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메릴라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실제로 있는 것과 다르게 상상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세요. 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없다. 오. 앤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 미스 메릴라, 아주머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계신가요? 나는 실제로 있는 것과 다르게 상상하는 것을 믿지 않아. 메릴라가 반박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특정한 환경에 두실 때 우리가 그것을 상상으로 없애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났으니 말인데, 앤, 거실로 들어가렴. 발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파리가 들어오지 않게 조심하렴.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삽화가 들어간 카드를 나에게 가져오렴. 거기에 주기도문이 적혀 있으니 너는 오늘 오후에 여가 시간을 그것을 완전히 외우는데 바쳐야 한다. 어젯밤에 내가 들었던 것 같은 기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마 제가 아주 서툴렀겠죠. 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연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주머니도 사람이 처음 시도했을 때 기도를 아주 잘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침대에 들어간 후에 아주머니께 약속한 대로 정말 멋진 기도문을 생각해냈어요. 목사님의 기도문만큼 길었고 아주 시적이었죠. 하지만 믿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만큼 좋은 기도문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절대 처음만큼 좋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가만히 서서 그것에 대해 떠들어대지 말고 즉시 내 말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냥 가서 애가 시킨 대로 하렴. 애는 즉시 복도 건너편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기다린 후 메릴라는 등에질을 내려놓고 음산한 표정으로 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녀는 앤이 두 창문 사이 벽에 걸린 그림 앞에 꿈으로 반짝이는 눈을 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밖에 사과나무와 덩굴에서 걸러진 하얗고 푸른 빛이 황홀경에 빠진 작은 모습 위에 반쯤 비현실적인 광채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메릴라가 알카롭게 물었습니다. 애는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것요. 그녀는 그 그림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제목의 다소 생생한 색판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파란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저 작은 소녀 있잖아요. 마치 저처럼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녀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으세요? 제 생각엔 그녀에게도 친부모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도 축복받고 싶었기에 그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물이 바깥쪽으로 수줍게 다가갔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을 것이고 손은 차가워졌을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여쭤봤을 때처럼요. 그녀는 그분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할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녀를 눈치채셨을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런가요? 저는 계속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침내 그분의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분이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얼마나 큰 기쁨의 전율이 그녀를 휩쓸고 지나갈까요? 하지만 화가가 그분을 너무 슬프게 보이도록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가 보셨다면 알겠지만 그분의 모든 그림이 저래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슬프게 보이셨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그분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메릴라는 왜 자신이 이긴 연설을 훨씬 전에 끊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경한 말이야. 아주 불경스러워. 앤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요? 저는 아주 경건하게 느꼈어요. 불경하게 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 내가 그러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그렇게 친근하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단다. 그리고 또 하나, 앤, 해가 너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보낼 때 너는 즉시 그것을 가져와야지. 그림 앞에서 몽상에 빠지거나 상상에 잠겨서는 안 돼. 그것을 명심해. 저 카드를 가지고 당장 부엌으로 오렴. 자, 구석에 앉아서 저 기도문을 완전히 외우렴. 애는 점심 식탁을 장식하기 위해 가져온 사과꽃이 담긴 주전자. 메릴라는 그 장식을 흘겨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카드를 세워놓고 턱을 두 손에 괴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집중해서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아원 주일학교 감독관님이 한번 외우는 것을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너무 구슬프게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싫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신은 아니지만 시처럼 저를 똑같이 느끼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오, 이걸 외우게 하실 생각을 하셔서 정말 기뻐요. 미스 메릴라. 그래, 외우고 다물고 있으렴. 메딜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애는 사과꽃이 담긴 화병을 가까이 기울여 분홍색 콧봉오리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해주고 다시 몇 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메릴라, 그녀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저는 에이벌리에서 가슴을 터놓을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가슴을 터놓을 친구라니. 가슴을 터놓을 친구요.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제 가장 깊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친척 말이에요. 저는 평생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꿈꿔왔어요. 정말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가장 사랑스러운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아마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애나 벨이라는 아이가 오처드 슬로프에 사는데 얘 나이 또래란다. 아주 착한 작은 소녀고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댁에 가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놀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내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베리 부인은 매우 까다로운 분이셔. 착하고 좋은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가 놀지 못하게 할 거야. 애는 사과꽃 사이로 메릴라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흥미로 빛났습니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빨간색은 아니겠죠? 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머리가 빨간 것도 충분히 나쁜데 가슴을 터놓을 친구에게서까지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쁜 작은 소녀란다. 검은 눈과 검은 머리, 그리고 장밋빛 뺨을 가졌지. 그리고 그녀는 착하고 영리한데 이는 예쁜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메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도덕을 좋아했고 양육 중인 아이에게 하는 모든 말에 교훈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그 교훈을 무관하게 옆으로 밀어두고 그 앞에 놓인 즐거운 가능성만을 붙잡았습니다. 오, 그녀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저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제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아름다운 가슴을 터놓을 친구를 갖는 것이 차선책일 거예요. 토머스 부인과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책은 없었고요. 토머스 부인이 가장 좋은 자기와 음식을 저장할 음식이 있을 때 보관했죠.
문 하나는 부서져 있었어요. 토머스 씨가 약간 취했을 때 부쉈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은 온전했고 저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을 그 안에 사는 또 다른 작은 소녀라고 가장하곤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케이티 모리스라고 불렀고 우리는 아주 친밀했어요. 저는 특히 일요일마다 몇 시간씩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케이티는 제 3의 위안이자 위로였죠. 우리는 그 책장이 마법에 걸렸다고 상상하곤 했어요. 제가 주문을 알기만 한다면 문을 열고 토머스 부인의 저장 음식과 자기 선반 대신 케이티 모리스가 사는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케이티 모리스가 제 손을 잡고 꽃과 햇살과 요정들로 가득한 놀라운 곳으로 저를 데려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해먼드 부인과 살러 갔을 때 케이티 모리스를 두고 가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도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아요. 책장 문을 통해 작별 인사를 할 때 울고 있었으니까요. 해먼드 부인 댁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조금만 더 강상류로 가면 길고 푸른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메아리가 살았어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되돌려 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 메아리가 비올레타라는 작은 소녀라고 상상했고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저는 케이티 모리스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제가 고아원으로 가기 전날 밤 저는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 아이의 작별 인사는 너무나 슬프고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되돌아왔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아원에서는 상상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가슴을 터놓을 친구를 상상할 마음조차 없었어요. 상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메릴라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좋게 보지 않는다. 너는 내 상상을 반쯤 믿는 것 같구나. 현실에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 에게 좋을 거야. 하지만 베리 부인인 대 케이티 모리스나 비올레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에게나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추억은 그러기엔 너무 신성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여기 사과꽃에서 막 굴러나온 큰 벌이 있어요. 사과꽃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인지 상상해보세요. 바람이 흔들 때 그 속에서 잠이 드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제가 인간 소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이 되어 꽃들 사이에서 살고 싶어요.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고 했지. 메릴라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는 참 변덕이 심한 것 같구나. 내가 너에게 그 기도문을 외우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너는 말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 방으로 올라가서 외우렴. 지금은 거의 다 외웠어요. 딱 마지막 한 문장만 남았어요. 좋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렴. 방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잘 외우고 내가 너를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라고 부를 때까지 거기 있거라. 같이 있으라고 사과꽃을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앤이 애원했습니다. 안 된다. 내 방의 꽃으로 어지럽히는 것을 원치 않아. 애초에 나무에 놔뒀어야 했단다. 저도 조금 그런 기분이 들긴 했어요. 앤이 말했습니다. 꽃들의 사랑스러운 생명을 꺾어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사과꽃이라면 걷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이 너무 강했어요. 아주머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앤, 내가 너에게 방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니? 앤은 한숨을 쉬며 동쪽 다락방으로 물러나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됐다. 이 기도문은 이제 알아. 마지막 문장은 계단을 올라오면서 외웠지. 이제 나는 이 방에 상상 속의 것들을 만들어 넣을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항상 상상 속에 머무르게 될 거야. 바닥은 온통 분홍 장미가 수놓인 하얀 벨벳 카펫으로 덮여 있고 창문에는 분홍색 비단 커튼이 걸려 있어. 벽에는 금과 은으로 된 브로케이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지. 가구는 마호가니야. 마호가니를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사치스럽게 들리니까 여기는 분홍색, 파란색, 진홍색, 금색의 화려한 비단 쿠션이 잔뜩 쌓인 소파고 나는 그 위에 우아하게 누워 있어. 벽에 걸린 저 멋진 큰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나는 키가 크고 위풍당당하며 끝자락이 긴 흰 레이스 가운을 입고 있어. 가슴에는 진주 십자가가, 머리에는 진주가 박혀 있지. 내 머리카락은 한밤중처럼 검고 내 피부는 맑은 상아색 창백함이야. 내 이름은 코르델리아 피츠제럴드 아가씨야. 아냐, 안 돼. 그것만큼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녀는 작은 거울로 춤추듯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뾰족하고 죽은 개투성이인 얼굴과 근엄한 회색 눈이 그녀를 되비쳤습니다. 너는 단지 그린 게이블스의 앤일 뿐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레이디 코르델리아라고 상상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본단다. 하지만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앤인 것보다 그린 게이블스의 앤인 것이 100만 배는 더 멋진 일이지, 안 그래? 그녀는 몸을 숙여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정하게 입맞춤하고는 열린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친애하는 설화 여왕, 안녕하세요. 그리고 골짜기 아래 친애하는 자작나무들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덕 위에 친애하는 회색 집도 안녕하세요. 다이애나가 내 가슴을 터놓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길 바라. 나는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할 거야. 하지만 케이티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완전히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들이 너무 마음 아파할 테고 나는 작은 책장 소녀나 작은 메아리 소녀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싫어. 나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기억하고 매일 그들에게 입맞춤을 보내줘야 해. 애는 손가락 끝으로 벚꽃을 지나 공중으로 입맞춤 몇 번을 날려보낸 후 턱을 두 손에 괴고 몽상의 바다 위로 호화롭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메릴라의 엄격한 가르침에도 묵묵히 따르려고 하는 앤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초록 지붕의 집에서 지내게 될 앤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